자, 우리 대통령 이야기로 가겠습니다. 아까 영상에서도 보셨지만 경남 산청이라고 하는 곳에 산사태가 나서 인명피해가 제일 컸단 말이에요. 대통령이 직접 가요. 아유. 여러 가지 포인트에서 많이 비교가 되거든요. 사실은 저렇게 하는 게 정상이고 이재명 대통령은 행정력에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사람이기도 해서 극과 극이 비교되는 대상인 거죠. 윤석열도 저번에 그때 그 당시 산사태 났던 지역에 갔었지 않습니까? 같이 보리밥 먹으러 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뭐 있다 하더라도 네. 그때 저 신발 깨끗한 거 신고 그랬었잖아요. 네. 그것뿐이에요. 그렇지. 오송 참사 때 우크라이나에서 내가 간데 뭐가 바뀌어? 뭐 이런 자 아니었습니까? 자,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저거 산청이요. 말 그대로 산청입니다. 산. 산. 진짜 산골이에요. 네. 산사태가 나가지고 집이 막 떠밀려 내려가고 막 이런 상황들을 본다는 게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고 저런 거 안 당해 보신 분들은 잘 모르실 텐데요. 네. 저 어렸을 때 영산강 주변에 살았잖아요. 홍수가 나잖아요. 진짜로 집 그 안에까지 안방까지 물이 차버려요. 와. 그런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대통령은 그거를 너무 잘하는 사람인 거고 근데 저기가 경남이지 않습니까? 네. 그 지역 주민들한테 굉장히 환영을 받으시더라고요. 이제 저런 장면들이고 저 아기 안고 있는 어. 거.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봐요. 윤석열이 행정을 아예 안 해본 자, 수사만 해본 자가 대통령이 되니까 어떻게 할지를 몰라가지고 기본적인 태도도 아무것도 안 돼 있는 거에 반해서 아까 윤호중 행안부 장관한테 보고받는 거 보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행안부 장관보다 더 많이 합니다. 진짜 준비된 실제로 부담되시겠다. 헌부에 계시던 진짜 분하고 최고야. 행정부 네. 경험 있는 분하고 다른데 아까 저는 사진에서 우리 그 갓난아기를 안고 있는데 주변에 그 재난으로 힘든 분이지만 저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그 폐허 더미 속에서도 희망을 진짜. 볼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해주는 사진이어서 뭉클했습니다. 그 실제로 50일 된 아기래요. 네. 네. 실제로 대통령이 직접 가잖아요. 네. 저런 집 피해가 난 지역 가면은 그런 느낌은 있는 거죠. 국가가 우리가 이제 피해 입은 거 빨리빨리 이제 국가가 복구해주고 할 거라는 기대가 있는 거고요. 네. 그 진짜 기가 막힌 게 있었어. 대통령이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에휴. 천재지변에 대해서 대통령이 죄송하실 게 뭐 있냐. 그 오고 가는 대화들이 너무 훈훈한 거예요. 맞아요. 먼저 그렇게 나오면 그래 아유 뭐 이렇게 나오게 되잖아요. 또 그렇죠. 반응이. 그렇죠. 자, 국가가 윤석열이가 무엇인지 그때 당시에 윤석열이가 재난 났을 때 그 보리밥집 둘러보던 아우, 짧게 한번 보겠습니다. 진짜. 보리밥집이구나. 아이고 우리 신. 오셨습니까? 우리 좀 살려줘 있어요. 우리 좀 살려줘 있어요. 이 지금 아무것도 없이 다 떨어보내고 아무것도 다 떨어보내고 이래가 있습니다. 이거 건지. 아우 저 진짜 그냥 그래가지고 김건희가 방구나 뿡뿡 낀다는 게 보리밥 저렇게 먹어가지고 그런 건가? 뭐 이렇게 보리밥에 진심이야? 앞에 살려주이소 하셨던 살려주이소. 어르신 눈에 그 눈물이 가득한 눈 보셨어요? 뭐 저런 듣지도 않아 제대로 듣지도 않고 보리밥 네, 홀린 네. 듯이. 보리밥 맛있지. 홀린 윤석열 듯이. 나이에 먹기 딱 좋은 메뉴가 보리밥이긴 해요. 근데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위로를 하고 그래야 되는 상황에 메뉴판 보고 자빠지. 그리고 여러분 유명한 장면이죠 친구야. 지금. 네. 내가 퇴근하면서 보니까 벌써 다른 아파트들이 아래쪽에 있는 아파트들이 그냥 벌써 침수가 시작되더라고. 그리고 야, 집에 갔어. 야 그럼 네가 야, 네가 가가지고 컨트롤 타워로서 재난 진두지휘 해야지. 네 집에 가냐 왜? 그러니까 저 사람은 제가 볼 때 자라는 동안 집에서 침수를 입은 적도 단 한 번도 없는 것 같고 그런 이웃들을 만난 적도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그래도 저렇게 공감 능력이 없을지 진짜 들떨어진 거지. 아니 저 워딩 보십시오. 다른 아파트들 아래쪽에 침수가 시작되도록 아니 무슨 수족관 뭐 왔어? 수족관 왔어? 구경해? 근데 아파트가 미친 사람입니다. 침수됐으면 지금 네. 가 있는 이런 주택가는 어떻게 됐을지 특히 지금 그럼요. 여기가 반지야. 반지하 여기서 지금 3분 돌아가신 데에서 저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였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너무 모욕적이었다는 그 거예요. 진짜. 장면을 또 홍보 웹잡으로 만들어서 맞아요. 돌렸었잖아요. 이게 진짜. 저건 저 세부도 악마입니다 악마. 저 동네가 우리 동네예요. 저 신림동인데 아. 저기 이런 지역이 집안이 낮은 데가 많이 있어요. 이렇게 높고 낮은 데가 많아서 그래서 그때 엄청 침수됐었거든요. 근데 이때는 이때 돌아가신 분들은 여기 장애 네. 자녀가 있어가지고 못 구하고 막 이래가지고 돌아가셨는데 얼마나 마음 아픈 곳이에요. 그러니까.
자, 오늘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이야기했어요. 국민이 죽어가는 엄혹한 현장에서 음주 가물을 즐기는 정신 나간 공직자들 엄히 단속하겠다 이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대통령 표정 한번 봐봐요. 지금 화내는 표정이잖아요. 네. 근데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대응이 늦었다는 식으로 지금. 야, 나 진짜 어처구니 없더라고. 대응을 어떻게 더 빨리 할 건데? 지금 저 구리 시장이죠, 저 사람이. 맞습니다. 구리 시장이 저기 보면요, 동영상 여러분들 보시면 나와요. 지금 구리에서도 피해가 발생을 했는데 저 구리 시장이 지금 야유회에 가가지고요. 미쳤다. 부르는 노래가 뭐냐면 아파트야. 우수일의 아파트. 아파트 침수되고 있는데. 그 노래 부르죠 벌써. 아파트 아니고. 아니 진짜 정신 나갔나 봐요. 근데 아. 구리는 도농 복합 지역이라서 맞아요. 예, 본인이 나가서 저럴 때는 오히려 침수 지역 확보 이렇게 나가서 순시하고 이런 거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 시간에 야유회 가서요 춤추고 하니까 저걸 또 올렸어요 방. 그러니까 이게 진짜 평소에 본인의 그 업무 스타일이 그대로 위기 때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게 평소에 일상이야. 어떻게 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언론이 일상이었던 거야. 구리 시장 어쩌고저쩌고 올려. 꼭 국민의힘이라고 앞을 안 빼. 써. 또. 민주당이면 민주당을 꼭 붙였겠죠. 그래서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백경현 네. 2번입니다. 아니 저는 사실 저분이 국민의힘인지 민주당인지 몰랐어요. 만약에 민주당이었다 하도 저는 욕했을 겁니다. 당연하죠. 이건 뭐 여야 가릴 게 아니라 매우 국민 쳤죠. 재난 상황에서 저렇게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야, 저분도 경력에 국민대가 있네요. 아, 그렇다고요. 야 이런 사람이 무슨 아유. 홍준표 말처럼 국민의힘은 지금 정당 해산돼야 돼요. 진짜. 거기에 대한 찐 두려움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러다 우리 정말 해산되겠구나. 재산 몰수 당하겠구나. 저는 이렇게 될 거예요. 지금 뭐 정청래 후보나 박찬대 후보도 비슷한 공약들을 갖고 있잖아요. 민주당 맘만 먹으면 한다니까요. 자, 지금 어저께 그 민생회복 지원금이 지금 어제부터 받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을 찍었든 안 찍었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쉽게 표현하면 여기에 계속 목말랐던 분들은 저소득층이거든요. 그렇죠. 지금 저 상위 10%는 15만 원밖에 안 돼요 개인당. 나머지 25만 원 지역까지 내려가면 50만 원까지 나옵니다. 이분들한테 얼마나 가뭄의 단비 같은 거겠어요. 그럼요. 일단 이게 골목마다 자영업자들이 돈이 안 도니까 정말 돌겠다. 그리고 대출이자 너무 높다. 네. 그리고 물가 너무 상승해서 원재료값도 너무 많이 나간다. 모두 불만 소리를 하는데 국가는 뭐 했습니까? 계속 재정 건전성만 얘기하면서 돈 풀 생각을 하지 않았죠. 네. 지자체 내려가는 50조가 거의 펑크가 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다들 죽겠다 했기 때문에 이 경제 골목 상권의 마중물이 될 만한 소비 쿠폰 이제 드디어 내려왔습니다. 예. 네. 저는 그 무엇보다 내 호주머니에 당장 소고기 한번 사 먹을 돈이 없었던 진짜 평범한 소시민들에게 정말 기쁜 소식이 아니었나. 저도 그 사람 중에 하나라서. 네, 어저께 르포 기사에 80대 할머니가 어려운 이웃과 함께 갈비 나눠 먹게, 갈비부터 먹겠다. 우리 대통령도 얘기했잖아요. 소고기 드시라고. 네. 소고기 드셔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거기에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는 뭐냐면 물가 오를 수 있다. 이게 개소리인 게 네. 여러분 첫 번째 개소리입니다. 소비 쿠폰 나왔는데 가격 올리는 식당 가지 마세요. 혹시나 그런 경우도 없겠지만 네. 그러니까 지금 가격이 올라가는 물가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계란 같은 경우는 미국으로 막 수출 많이 해버리죠. 그리고 날씨가 덥다 보니까 더워서. 채소가 제대로 안 나오는 그쵸. 거예요. 과일 이런 거. 그러니까 공급이 안 되는 측면에서 지금 가격이 오르고 있는 건데 소비 쿠폰 나왔더니 물가 올랐다 같은 건 개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언론에서 계속 부정적인 면을 대두시키려고 아주 애를 쓰더라고요. 네. 근데 실제로 현장에서는 다들 굉장히 만족해 하고 있는 것 같이 저는 느낍니다. 물가 오를까 봐 걱정되면 본인들은 안 받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네. 신청해야 받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게 뭐 윤석열 같은 세력들이 이제 가스라이팅 해가지고 이 돈이 다 미래 세대에게 전가되는 돈이기 때문에 나는 안 줬으면 좋겠어요 했던 분들이 제일 먼저 동사무소 앞에 줄 서가지고 왜 빨리 안 주냐?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아이고. 그러니까 보통 어떤 사례가 있으면은 다른 나라 사례를 우리가 100번 이야기해봐야 못 알아먹어. 바이든 때 코로나 때 미국은요 국채 발행해가지고
웬만한 건 다 정부가 해줬단 말이에요. 그때 미국 망했다는 소리 헬리콥터 들립니까? 헬리콥터 머니라 그래가지고 돈 그냥 뿌렸습니다. 뿌렸어요. 다 뿌렸어요. 그러니까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도 국가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맞습니다. 민주정부 때만 그래. 근데 무슨 미래 세대 걱정을 합니까? 한국 그래봐야 지금 국채 비율 49%밖에 안 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뭐 말은 30조지만 실제로 이제 돈이 돌고 나중에 또 세수로 또 거칩니다. 맞아. 소득이 생기면 또 세수 거쳐요. 실제적으로 이렇게 펼쳐진 돈은 많지가 않아요. 그럼 우리나라가 지금 재정이 690조 가까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럼 우리가 그 재정 쓴다고 갑자기 물가 오른다고 재정 안 쓸 거예요? 그리고 그럼 이게 어떡하라는 얘기예요? 소비 그러면. 쿠폰인 이유가 쓸 수 있는 시한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에 11시. 쟁여둘 예.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말이 안 되니 돈이 11월 돌게 30일. 하는 그런 경제를 만들어내겠다. 자, 예를 들어서 식당이 장사가 잘 되면 그 식당이 세금을 더 내겠죠. 더 내죠. 그렇죠. 굳이 예.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예. 그 식당 주인도 돈을 벌렸으니까 다른 식의 소비를 하겠죠. 네. 그러면서 이게 선순환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데 경제가 안 좋아. 내수시장 완전히 죽었어. 폐업자가 연 100만 명 이렇게 나와. 근데 윤석열 정권이나 소위 어르신들 이재명 대통령 요구했던 어르신들한테 물어볼게요. 그럼 국가는 뭘 해야 돼? 아무것도 하는 방법이 없어. 그냥 죽게 내버려 두는 거야. 그럼 세금을 왜 내고 사십니까? 나는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차선은 된단 말이야. 근데 얘네들은 최악이야. 아무것도 안 해.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찍은 보람은 우리는 느끼지만 본인들은 욕해놓고 제일 먼저가 받으시잖아요. 비양심이잖아. 나라면 안 받아.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코로나 때 이제 유럽, 특히나 이탈리아 같은 재정이 굉장히 불확실한 그런 나라에서 일부러 이 굉장히 나쁜 거긴 한데 코로나 치료를 안 해줬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에게는 일정 몇 세 이상의 나이 드신 분들에게는 치료제를 아예 안 줬어요. 백신도 안 맞췄어요. 그 이유가 그 노인 연금 그다음에 의료보험 그게 너무 많이 나가기 때문에 일부러 안 해줬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매정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럼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까? 비판하시는 그게? 분들 중에 특히나 이직이셨던 분 중에 뭐 재벌들한테도 준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말씀하시대로 신청 안 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 신청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이 줄을 꼭 서 계시길래 제가 어제 뭐 얘기한 거긴 하지만 정말 물어보고 싶어요. 어머니 몇 번 찍으셨어요? 저 줄 맨 끝으로 가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되냐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무상급식 논란이 있을 때 똑같은 논리였어요. 왜 이재용이 아들한테도 주냐. 밥은 공짜로 주냐. 어. 아 짜증나게 한 번 더 이야기할게. 한 200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 세금 많이 낸 사람들한테도 줘야죠. 기여를 한 겁니다. 그 사람들도 국가에. 자, 참나. 그 무상급식하고 약간 비슷한 맥락인데 네.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진짜 내가 만든 훌륭한 말이긴 해. 네. 무상급식 다른 말로 의무급식이라고 하는 게 맞는데 먹는 거 차이가 나서야 되겠어요 학교에서? 우리 어렸을 때처럼 잘 사는 집 애들은 소고기 싸우고 소고기 장조림 싸우고 계란말이 싸우는데 못 사는 집 애들은 김치만 싸우면 되겠어요? 초, 중, 고등학교 때는 같이 먹어야지. 사람들이 말이야. 그러니까. 자, 그리고 다른 얘기를 한번 갈게요. 지금 강준욱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이 오늘 사퇴했어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인사한 거라도 난 이제는 못 참겠더라고요. 진짜. 안 됩니다. 저도 다른 데서 다행히 엄청 사퇴를 비판했습니다. 빨리 사퇴했어요. 빨리. 오늘 그 이틀만. 대통령실 대변인 브리핑 들어보니까 이 후임도 보수 쪽에서 데려올 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국민통합비서관이라고 하는 게 지금 우리가 소위 이제 민주진보라고 하면 보수 쪽 인사를 다시 임용할 거다 하는데요. 그만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것도 있어요. 김건희 허위 경력도 옹호했던. 그러니까 드러나니까 그냥 극우였던 자예요. 네. 그거죠. 저는 이 통합이라는 것이 정말 우리 시대의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긴 한데 극우와 실제로 보수는 차별돼야 된다. 그럼요. 구분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강준욱이라는 분이 그래도 자진 사퇴해 준 거에 대한 것은 최소한의 염치는 있구나라고 맞아요. 생각을 해서 네. 다행인데요. 이후에 우리가 지금 인수위가 없어서 인사 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부분이 있지 않은가에 대한 재점검은 필요해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법원 난입이 폭도면 5.18은 폭도란 말도 모자르다. 그러니까 이분은 저희 이렇게 특히나 대통령실 이재명 정부의 대통령실에서 일하는 수준뿐만이 아니라요. 그냥 일상생활 자체가 불가능해 보여요. 어디 교수라고 하는데 저런 생각과 의식으로 어떻게 학생들을 가르칩니까? 아니 이참에 그냥 교수도 아웃돼야 돼요. 네. 아니 무슨 음주운전도 해도 괜찮고 성매매도 피해자가 없어서 괜찮다는 인식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교수를 교수로서 하니까. 학생을 가르칩니까? 소위 이제 저런 자들이 대한민국 뉴라이트예요, 뉴라이트. 그러니까 일본식 제국주의적, 전체주의적인 마인드 갖고 살았던 애들이라서 저는 이제 이런 게 있어요. 대한민국 사회의 암적인 존재들이에요. 5.18은 폭도라는 표현이라는 게 용서가 안 되는 아니, 거죠. 이치기 어르신 다시 한번 제가 5.18 때 희신까지 봤던 사람이에요. 어렸을 때 국가라고 하는 공권력이 군인들이 쳐들어와서 무고한 시민들을 총칼로 찌르거나 쏴서 죽여버리면 그대로 기다려야 돼요. 아이고. 여러분 있잖아요. 민주정부, 김대중 정부 정도의 민주정부가 대구를 토벌한다고 북한군 들어왔다고 폭도라고 부르고 군인이 들어가서 수백 명, 수천 명을 죽거나 다치게 하면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민주주의 기본이 뭐예요? 국가의 주인이 전두 아닙니까? 국가의 주인이 국민이잖아요. 우리를 지켜주지 못하는 군대에 저항한 것, 그게 민주화 운동인 겁니다. 지금 그 윤석열 판결에 불만을 품고 서법 지법 들어가서 난동 부린 건 폭도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강준욱은 제가 봤을 때 이 사람 뭐 학자나 신념이나 철학이 있어서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전형적인 기회주의자 같은 거예요. 정답! 네. 아니 그 전에 이렇게 막 열광적으로 비판을 하고 이재명이라고까지 하면서 했는데 어제 사과를 할 때는 정말 겸허하게 비판을 받아들이면 국민께 사죄드립니다. 그리고 깊은 상처를 드려서 죄송하다. 대통령의 의지를 완수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 대통령께 죄송하다. 막 이렇게까지 했거든요. 근데 다시 이 사퇴를 한다는 거는 그럼 다시 돌아가겠다는 거야? 사실상 보수에서는 이 사람이 사과를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보수에서 다시 돌아가기도 힘들다고 생각하는데 본인은 돌아가서 교수직은 유지하고 싶겠죠. 근데 이 사람의 이런 사상이 드러난 이상 이걸 계속해서 교수로 임용을 한다면 그 대학도 문제가 있는 그렇죠. 겁니다. 그렇죠. 교육자적인 그 자질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미 검증했다고 보면 됩니다. 헌법, 우리 그 민주공화정의 그 가치를 완전히 훼손하는 그런 언사를 보인 자를 어떻게 교수로 계속 둡니까? 맞죠. 말이 안 되죠. 이 이야기 있다가 저 재밌는 짤이 한번 더 나올 텐데 그때 한번 좀 더 이야기하시고요. 자, 지금 오늘 대통령실이 강선우 여가부 장관 청문 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알아보니까 대통령은 지금 의지가 확고한 것 같아요. 강선우 임명하겠다. 근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인사권자의 저는 의중을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지자라면. 그 논리가 이런 거죠. 강선우 장관 후보자가 대통령한테 부담을 많이 주니까 자진 사퇴해라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단 이렇게 봅니다. 사람 정무적 판단이라는 걸 해요. 정치인은 단순하게 사실관계를 떠나가죠. 그런데 이런 게 있어. 날짜가 딜레이가 되고 길어지면서 민주 진영 입장에서는 이건 너무 과하다. 저는 핵심이 그런 거예요. 저한테도 의견을 구해왔길래 제가 한마디 딱 했던 게 그거예요. 이 정도로 장관 낙마 사유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에 저쪽 프레임에 내가 걸려들어서 계속해서 내 뇌를 그런 식으로 뭐랄까 프레임화된 이미지로 강선우가 이재명 대통령한테 부담 주고 있다라고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말하자면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비유예요. 100개 중에 5개만 나쁜 거 가져오면 나머지 95개는 싹 지워지고 이 사람 갑질하는 사람밖에 안 되는 것 같다. 왜냐? 갑질했다고 하는 몇 가지 증거가 있는데 지금 그게 돌린 사람 중에 그거 있잖아. 변기 뭐 수리했다. 아니라고. 지역에 사는 보좌관이 2분 거리의 보좌관이 비대에서 물이 넘쳐가지고 물바다가 되니까 좀 가달라 해서 기술자 불렀고 고친 사건이에요. 강선우를 낙마시키려고 뭔 짓을 하냐면 보좌관을 집으로 보내갖고 변기를 고치겠다로 틀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반대로 강선우 후보자가 지금까지 잘했던 지점들도 증언이 나오는데 이 증언들에 대해서는 보도를 안 하면서 예를 들면 국민의힘이나 소위 기레기 언론들이 강선우의 목숨을 걸고 이게 이재명 정부인 양 쓰러뜨리려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저는 입장이 확실해졌다는 얘기예요. 그 정도로 낙마할 사유 아니다. 대통령실이 지금 아마 이번 주 목요일까지일걸요. 그때까지 이제 청문 보고서가 안 오면 없이도 임명할 수 있으니까 그 후에 목요일 이후에는 저는 임명할 거라고 봅니다. 확실하게 섰습니다. 지금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강선우의 어떤 뭐 자진 사퇴를 바랬던 분들도 저는 인사권자의
어떤 결정을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저는 바라는 게 하나 있는데요. 그 직장 내 갑질을 저는 당해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위계에 의한 갑질이라는 것은 어느 현장에서나 그 피해자가 있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단 한 명의 그 보좌진이라도 불쾌했던 부분이 있었다고 하면 저는 강선우 우리 이제 곧 장관이 될지 모를 강선우 의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 앞에서 뭐 사과할 수 있는 그런 기자회견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청문회 과정에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명확하고 아주 클리어하고 깨끗하게 해명을 못했던 부분이 좀 미진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여론들이 분열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장관이 되시게 될 상황에 지금 이제 곧 임박했다는 생각도 들기 때문에 책임 있는 모습 보여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재명 정부에서 누구보다 더 훌륭한 장관으로 실적을 보여주시면 이런 여론들은 네. 다 잠재워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대통령이 제가한 국무위원들이 보면요. 김민석 총리부터 시작해서 과기부 장관, 법무부 장관, 기재부 장관, 외교부 장관, 산업부 장관, 행안부 장관, 노동부 장관, 복지부 장관, 환경부 장관은 이미 제가가 나서 총리 포함 10명이고요. 지금 이제 임명 대기 중인 정동영 통일부 장관, 국방부 장관, 여가부 장관, 해수부 장관, 중기부 장관인데 야, 전재수 해수부 장관은 국민의힘이 왜 청문보고서 안 써주냐? 뭐 이렇게 논란이 된 분이 사실 임명 대기 중에는 강선 후보 말고는 없지 않아요? 네. 나머지 분들한테는 왜 대기죠? 국회에서 그 해당 상임위에서 청문 보고서를 보내줘야 되는데 그거 기다리고 있는 거죠. 지금 그리고 청문회 아직 예정돼 있는 게 국토부 장관하고 문체부 장관인데 국토부는 자, 중요하죠. 지금 이게 사실 이제 거의 다 임명되고 다 있습니다. 되시고요. 다. 네. 그러니까 지금 오늘 국무회의도 새롭게 제가한 장관들 나와서 국무회의를 하는 거예요. 기존에 있던 사람들 싹 빠지고 맞아야죠. 뭔가 좀 든든했다는 말씀드리고. 네. 자, 오늘 대통령이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을 파면할 재가를 했다. 아, 이게 너무 시원한 이건 뉴스였는데 좀 빨리 했으면 그게 보도 좋았어요. 안 나오더라고. 얘 지금 연금도 못 받고요. 네. 하나도 못 해요 이제. 아이고 본인 그동안 6년 동안 공직 생활한 거 그냥 한두 명 때문에 그냥 소위 말하면 그냥 망했습니다. 예, 그거 믿고. 뭐 권력이 영원할 줄 알았나 그러니까 보죠. 보면 어리석은 거죠. 그거는 자기 가족들이랑 뭐 다 어떡할 겁니까? 그러니까 자기 인생이 경호처에서만 뭐 30몇 잔뼈를 년. 긁었다는 예. 김성훈이가 인생 완전 나락간 거예요. 네, 나락갔습니다. 아까 김기현 해병대 사령들과 똑같은 거야. 난 이건 못하겠어 하고 물러났으면 지금 다른 자리 차고 올라갈 영웅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정부에서 뭐 하고 싶을지도 모르죠. 혹시 그랬다면 그렇게 작살에 작살로 그냥 물고기 잡을 때 좋았지. 떠주고 풍선 이벤트 하고 그때는 영원 불멸할 줄 알았지. 뭐 둘이 평평. 아니 김건희가 내가 볼 땐 통일 대통령 됐을 거라 생각했을 것 같은데. 에이. 야 V 제로한테 잘 보여야겠다. 쟤도 180에 78kg인가? 저는 저기는 키 커 보이긴 했어. 저는 경호처 직원들 진짜 고생 많이 했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럼요. 오늘 그럼요. 굉장히 기분 좋을 겁니다. 네. 네. 아니, 얼마 전까지는 아니지만 좀 한 열흘 전쯤 경호처에 계신 직원분이 오랜만에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조심스러웠나 봐요. 제가 또 진영에서 그럼요. 이렇게 얘기도 세게 하고 이러니까 조심스러웠는데 분위기가 보니까 일단 김성훈이 나가고 나서 분위기가 좀 많이 다독다독 되고 있다고 서로 이제 위로하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그동안 김성훈 인도가 다들 쥐죽어 살았대요. 정말로. 야, 그 눈치 보면서. 작살 뭐냐? 네가 작살났네. 아이고 대통령이 조용히 제가 제가 자 그래서 완전 인생 조진 거죠. 네. 근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파면으로 끝나는 게 수사받고 수사받고. 구속될 수도 있어요. 네, 감옥 갈 체포당이 수도 있어요. 어마어마한 예, 거거든요. 예. 자 1분 마칠게요. 예.